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연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모처럼 좀 조정이 나왔는데 재료들을 살펴보면 국제유가 올라간 게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130달러에서 90달러 중반까지 빠졌다가 다시 106달러대까지, 이게 우리나라 장중 돌아가는 시간대에서 국제유가가 더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반응하는 자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할 때 반응하는 자금이 있고, 국제유가 올라가면 반응하는 자금이 있고, 국제유가 올라갈 때 반응하는 자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 인도 같이 매도하는 자금이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 또 환율이 올라가면 또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특히 FOMC에서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국제유가와 금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물을 출회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10%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업일수 기준으로 보면 일평균 26일인 26%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온 수치, 예, 상당히 이제 잘 나온 수치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역수지 적자가 2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살펴보니까 이제 반도체 수출 잘 나가고 석유 제품 수출, 뭐 컴퓨터 주변기기 잘 나가는 건 다 좋은데, 원유하고 가스가 각각 57.8%, 114% 증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증가가 돼 버리니까 이게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환율은 올라가게 되죠. 환율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자금이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가고 또 환율도 올라가고 우리나라에 나가는 달러가 더 많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물량을 내놓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을 건드렸잖아요. 오늘 이런 상황들이. 예, 원달러 환율이 오늘 51선 밑으로 깨지고 내려가서 1200원 초반까지 빠졌으면 지수가 주중에 한번 세게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 환율 올라갈 때 기계적으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또 출회시키거든요. 선물 매도 나오면 거기에 연동되는 또 프로그램 매도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수급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또 지수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는 게 이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추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5일 동안 놓고 보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확진자가 20만 9천 명, 그러니까 21만 명 정도 나왔는데, 일주일 전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10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좀 줄었습니다. 그 전주 대비 토요일 수치도 줄어들었고, 물론 이제 이렇게 닷새 연속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온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때 이제 2월 말 3초 이때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가 이제 없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이제 휴일이 이제 연속으로 껴가지고 그런 효과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피크를 쳤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는 이제 지수를 또 일부 좀 낙폭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기관이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거의 8천억 정도 팔았잖아요. 8천억 넘게 팔았죠. 개인이 8천억 받았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지수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요, 원래는. 그런데 지난주 수목금 3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1조 5천억 정도 현금을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해 놓은 자금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양시장에서 순매수 들어온 게 한 8,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절반 조금 더 되는 돈은 오늘 투입을 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없던 돈 끌어들인 게 아니라 매도해서 가지고 있던 자금 가지고 썼기 때문에 지수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 매도는 하루는 더 견딜 수 있어요. 이래서. 근데 이제 하루도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지수가 이 정도 매도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뭐 낙폭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수급상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가 이제 다시 급등을 하면서, 유가 급등할 때 한국, 인도, 대만은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매도 자금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물이 이제 막판에 매도를 좀 많이 줄여서 오늘 지수 하락이 좀 뭐 재료에 비해서 좀 낙폭이 컸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뭐 시장의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다시 점검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코스피는 여기서 2700이 고점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하냐면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상승하는 종목군이 비철금속, 곡물 관련주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되면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계속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흐름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여기서 눌러주지 않으면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올라가게 됐을 때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요 구도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중반 이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유 선물 만기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유가가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 선물 만기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 국제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직전까지야 그 직전에 물량 털기 위해서 올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국제유가가 좀 안정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부터 새롭게 상승이 시작이 되면 시장이 의외로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추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시가총액 2위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공매도도 오늘 되게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게 외국인 투자들이 숏커버로 돌아서는 거냐. 그러니까 평균 공매도 단가 대비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차 이제 누르지 않으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빠져버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일종의 시소가 되는 그런 역할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제 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좀 눌리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금 쏠림이 나오면서 이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려서, 물론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가 됐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너무 올라가는 것도 시장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 가지고 현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급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변동성이 커지면 또 거래 대금을 잡아먹으면 시장에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 줄면서 완만하게 움직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움직이는 종목이 정유, 이제 곡물, 로봇 이런 종목들이었고, 여기 이제 2차 전지주 선별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이 중에서 정유, 곡물 이런 거는 전부 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오전에 또 비철금속도 나쁘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이 구도는 이렇게 썩 좋은 구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예를 들어 석유화학이나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LG이노텍이 뭐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수출주들이 좀 움직여줘야 시황이 위로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 자꾸 고정이 되면 지수는 2750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군이 여기서 조금 더 변화가 나오는지 여부가 시황상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지수 위치가 이전에 이제 그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에, 그러니까 2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침공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는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반대로 나쁜 거 나오면 또 여기서 한 2650 정도 이하까지는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료가 나오고 또 이 박스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좀 가동이 돼주느냐. 뭐 오늘 3일 연속 상승 이후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일장 이후에 종목, 상승하는 종목의 구도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추가적인 내용은, 또 자세한 내용은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